자, 우리 그 최근에 대치동에서 가장 그 핫한 영어 강사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원탑이라고 보는데요.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왜냐, 저희 스카이 멘토링이 워낙 아끼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영어 선생님 박세진 선생님 모시고 영어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세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늘 보지만 진짜 우리 그 스카이 멘토링에서 영어 수업 중에서 싫다라고 한 아이가 한 명은 제로. 예, 그리고 뭐 완전히 팬이 되는 그런 영어 수업을 구사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영어 면접을 저랑도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아주 이 능수능란하게 영어 면접을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영어 플러스 영어 면접까지 이렇게 좀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아주 좀 출중하신 분이신데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제가 자랑을 했지만 자기소개 간단하게 그냥 띄울까요? 네,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띄울게요. 그냥 쑥스러우니까.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오시고, 네. 미국에서 또 교육학을 전공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실력도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또 대치동이 지금 대기시라, 아주 그 대치동의 그 자녀분들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실제로 계시고, 참, 저도 이제 배울 줄 눈이 많으신 분이세요. 요번에 이제 고3 모의고사에 대해서 처음 우리 거꾸로 한번 내려가보죠. 고3부터 이제 밑에까지. 네네. 예, 고3 모의고사 좀 어땠나요, 영어가?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저번 주에 있었던. 그 시험은 그냥 저희가 연례 행사처럼 3월에 치러진 교육청 모의고사의 수준대로 나왔고요. 예, 말인즉슨 쉬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쉬었다고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네네. 쉬워도 뭐 잠수 안 나는 놈들은 똑같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요번에는 그럼 어떻게 공부한 친구들이 점수가 좀 유리했을 거다, 쉬웠어도. 아니면 어떻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어려웠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너무 아쉽게도 이게 교육청 모의고사가 이제 또 3월이라서 원래 3월은 좀 쉬운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수능 대비로서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평가하긴 힘들고 근데 고3 현역 학생들한테는 아무래도 처음으로 치러주는 공식 데뷔전이니까 좀 자기 자신감 확인용 내지는 실수를 내가 하는 타입인지 아니면 내가 시험 실력이 좋은지를 확인하는 용도로서는 자기가 90점 이상 맞았으면은 정말 잘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잘하는 학생들은 지금 미비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아마 대개는 단어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영어가 계속 그 수능에서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전에 비해서 1등급 비중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럼 이제 작년에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뭐 1등급 비중이 뭐 4% 정도. 네네, 4.10% 정도. 네, 그 정도 지금 받잖아요. 네네. 그럼 올해는 아직 뚜껑 안 열어봤지만 1등급 네네네. 비중이 한 6% 될까요? 그 정도 나오면 이제 그 올해 수능. 아니, 지금 이제 3월이요? 3월 거는 몇 %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그 정도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현역들만 고려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좀 그래도 많이 쉬운 경향성이 있어서 그래도 7%, 8% 정도까지 내려도 되지 않을까. 쉬웠긴 쉬웠다. 예, 쉬웠습니다. 근데 재수생 끼면은 뭐 이게 택도 없겠구나. 예, 뭐 그러면은 이제 재수생들도 내공도 있고.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참 그래요. 이게 영어가 최근에 이제 등급제라는 것 때문에 많이들 등한시 하는데. 네네네. 어려워지니까 영어가 솔직히 발목을 잡고 또 하나가 대입에서 최저의 영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많이 있죠. 예. 최저 때문에 영어를 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이 늘어났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영어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은데 네네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좀 예전에도 우리 얘기하시겠지만 그 가장 상위권 애들이 안 되는 뭐 저희들은 어차피 의대 전문이니까 의대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 가장 이게 안 되더라. 이게 뭐 있을까요? 뭐 영어 모의고사에서는 대표적으로 빈칸 순서 삽입해서 빈순삽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오답이 결국에는 덜 나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2개, 3개에서 끊겨지면 1등급이고 그게 아니고 넘어가면 2등급이고 88, 89점이 나와서 2등급이 나오는 건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 지문을 읽고 나서 이해를 한 다음에
선지로 옮겨졌을 때 내가 객관식이니까 어느 선지를 고를 것이냐에서 오답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수능 때 너무 보란 듯이 그 부분을 더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도 그 부분이 학생들이 약했었는데 작년 수능에서 더 그게 어려워졌으니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 그렇게 1등급 퍼센티지가 낮게 4.10%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초점은 그래서 완전히 선지로 다 갔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이제 고득점자들은 선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럼 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휘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네요. 아, 그거는 완전 기초로, 그쵸. 네, 기초 단계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의대들을 해보면요. 네네. 의대는 또 이과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과고 또 의대를 갈 정도 애들이면 실은 이해력이나 어떤 논리성은 좋지만 네네. 암기력은 떨어진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휘 뭐 단어 암기는 공부 좀 하는 친구들도 네네네. 단어 암기는 죽으라 시원하거든요. 네네. 자, 그럼 단어 암기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좀 잘 할 수 있을까요? 그 일단은 초기 세팅 값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루에 몇 개의 단어, 이거는 좀 비현실적이고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나눠서 일주일에 단어를 내가 몇 개 외우겠다로 가는 건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200개에서 400개 사이로 일주일에 단어를 외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자기가 뭐 하루에 몇 개든 뭐 격일로 외우든 그거는 상관없지만은 무조건 그 양이 들어오게끔 일주일에 200에서 400개 사이를 수능 전날까지도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능 지문에서는 모르는 단어가 정말 나오지 않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는 단어 때문에 어려웠다는 얘기는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애들 컨설팅을 하면서 항상 이게 애매한 게 그거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오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영어라는 것도 이제 암기이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에 뭐 까먹거나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은 그러면은 영어 단어를 모르는 거에 대한 것도 오답의 일종이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답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제 문제를 풀리게 했었을 때 아니면 과제를 풀어온 걸 확인을 할 때 이제 오답을 다 확인을 하죠. 그랬을 때 이걸 왜 골랐냐, 이 선지를 고른 이유가 다 나오는데 뭐 이제 되게 전반적으로는 이제 첫째는 이제 해석이 안 됐다는 그런 첫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단어가 암기되지 않았을 때 해석이 안 된 거니까 그런 요소에서 이 학생은 그러면 단어를 외우면 되겠구나 로 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어도 알고 해석도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어로 써놔도 읽기는 하지만은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을 못하는 문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캐치를 해내면 이 학생은 지금 이게 필요하구나로 이제 접점을 찾아서 학습 방안을 세울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단어 때문이다라고 하면 그 단어를 외우면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하지만은 지금 단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덧붙이면 과연 학생들이 혼자서 단어장을 보고 문제집을 보고 단어를 외울 때 그 단어를 올바르게 알고 문제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정말 최단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수학 공식 맨날 외워봤자 니들이 적용 못하면 안 된다. 단어 맨날 외우면 뭐하냐? 그걸 문장에서 적용을 안 시키면 안 되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들은 구문으로 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애들은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도 안 해. 그렇게도 안 하고 참 이게 그 영어가 언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점수 올리기 어려운 과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영어라고 그래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이런 거지. 이 상대적인 그런 것 같아. 상대적으로 영어가 수능에서 등급제라는 것 때문에 좀 덜해도 돼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와갖고 다른 과목 좀 대를 하려니까 이 시간 이거 엄청 걸리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늦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황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영어를 그럼 수능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프로세스를 언제부터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지 될까요? 수능 준비를. 제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 한 학생이 기억이 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에서 사셨던 분인데 이제 대치동에 오셔가지고 이제 주말에 주 1회로 수업을 하셨던 분인데 3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여름방학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전에는 70점대였었다가 네. 이제 3달 후에는 90점대로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이거는 단기간에 이룬 성과치고는 상당히 좋은 결과인데 네. 그게 가능했던 건 이분이 혼자서 독학으로 영어를 인강으로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 공부는 했다는 거죠. 거기에는 단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외워왔기 때문에 제가 손봐줄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능 단어라고 하면 4,500개에서 5,000개 정도 단어를 커버하면은 수능이 커버된다라고 설명해 드리는데 혼자 공부했을 때 그래도 3,000개 정도 외워오면 그 양이 적어지니까 3달만 해도 문제풀이 스킬 연습할 시간이 더 이제 확보가 되는 셈이니까 네, 점수를 네. 올릴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분이 네. 단어가 아예 거의 제로인 상태나 아니면 1,000단어 정도만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봤다면 3달 가지고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이 똑같은 결과를 내기는. 그래서 네, 단어는 결국에는 누가 먼저 시작해서 안정권으로 누가 먼저 올라서느냐 싸움이어서. 그럼 네. 결국은 처음에 시작도 어이고 끝도 어이네. 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면 중요하다. 문제풀이 중요하다. 스킬은 그건 제가 수업을 해주면서 얼마든지 그거는 실력을 올려줄 수가 있는데 단어 암기는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당사자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가이드 잡아주고 독려 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학생 당사자가 외우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그거는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 그럼 네네.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어휘의 기본 베이스가 어느 정도 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능을 시작하는 네네. 출발점이다. 맞습니다. 아, 오케이. 네.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네네.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의대 위주다 보니까 네네. 내신 위주를 하다가 그러면 결국은 어휘가 되면은 시작하기가 좀 쉽다는 얘기 예, 말씀드리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이제 수능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수능에 대해서는 이제 네네. 그 정도로 제가 지금 찍고요.